자, 모의고사 25번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많이 안 들어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학교가, 여러분 학교가 만약 25번 문제를 내신 시험 범위로 설정했다면 내용을 알아두는 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어법이나 어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디 아담스라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만한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보면서 각각의 단어 그리고 순서별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에디 아담스는 펜실바니아의 뉴 켄싱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devoted, 자신의 열정을, 사진에 대한 열정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where, 근데 언제냐면 그가 고등학교 사진으로서 스텝이 된 상태였죠. became a style photographer, 고등학교 페이퍼, 여기서는 신문입니다. newspaper 줄임말이죠. 고등학교 신문, 그러니까 학보사 정도 될까요? 학교 신문의 사진작가로 됐을 딱 10대부터 사진에 대한 열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After graduating, 졸업 이후에는 그가 joined the United States Marine, 미 해병대에 가입하게 되죠. 그 미 해병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관계부에서 where로 설명하고 있죠. Where he captured the scene from the Korean War as combat photographer. 전쟁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라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기자가 되죠. 종군 기자로서 한국 전쟁의 장면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958년 그는 became a stab at a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 잡지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브닝 발렌틴이라는 데일리 이브닝 뉴스페이퍼, 필라델피아에서 매일매일 발간되는 이브닝 뉴스페이퍼. 옛날에는요, 석간과 조간이라고 신문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석간은 저녁에, 조간은 아침인 거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신문은 아침에 오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문 자체가 인터넷보다 빠르질 않잖아요. 근데 사건은 항상 오전에도 일어나고 오후에도 일어나고 간밤에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석간은 이게 좋은 겁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열심히 빨리 써갖고 저녁에 쫙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 2시 정도에 오후에 나오는 신문은 야, 최근의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조간 신문은 어찌 보면 그 일들을 다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에 알려주는 거니까 시간 타이밍이 좀 다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아일보 들어봤죠? 동아일보가 옛날에 대표적인 석간 신문이었어요. 이브닝 뉴스페이퍼잖아요. 모닝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오는 조간 신문이 아니라 석간 신문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출판되는 신문이었던 것이죠. 자, 이 정도는 뭐 상식상 알아두면 좋다 이겁니다. 1962년 그는 AP라는 Associated Press라는 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통신사인데요. 우리 핸드폰 통신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종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근데 거기마다 특파원을 한 명씩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합 특파원 같은 게 바로 AP입니다. Associated Press. 한마디로 신문사끼리 서로 연합한 거죠. 야, 너희도 런던에 한 명 있고 너희도 프랑스에 한 명 있고 미국에도 한 명 있고 북한에도 한 명 던지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던져놓고 그 사람한테서 뉴스를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신문을 쓰는 건 그쪽의 몫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진짜야? 진짜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명확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신문 기사도 제대로 쓰고 진실을 제대로 탐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연합통신의 신문 기자가 되는데요. 이 AP에 들어갔던 얘기는 엄청 베테랑이고 신뢰성 있는 사진을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가 AP를 떠나죠. To work as a freelancer for Time magazine. 타임 잡지의 프리랜서로서 일하기 위해서 이 AP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치불일치로 장난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매거진에 들어가서 AP에서 일을 했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타임 잡지에 풀타임으로 일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프리랜스잖아요. 자유로운 창병이거든요. 돌아다니다 돈 받으면 바로 전쟁터에 갔던 게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는 직업으로 바꿨다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잔인해 보이는 사진이죠. 사이공의 처형. 이 사람 뒷모습 봐서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이고요. 남베트남, 이 사람은 북베트남 베트콩
우리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빨갱이입니다. 바로 총으로 쏴갖고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요. 죽음의 공포와 이 사람의 좀 화가 난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나고 있죠. 매우 되게 냉혈한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매우 논란이 있는 사진인데, 왜냐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람이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사진 기자로서 저 죽이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내비둘 수 있겠느냐. 여기 뒤에 있는 속사정이 있죠. 이 베트콩이 이 사람이 경찰 간부인데요, 경찰 간부의 집을 폭파시켰대요. 가족이 죽었답니다. 가족이 죽은 상태에서 직결 처분하겠어요, 아니면은 조용히 검찰로 보내겠어요? 전쟁 상황인데. 매우 논란이 되는 사진이죠.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람을 향해서 가면 사이공 엑스큐션 포토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그 사진이죠. 그 사진은 That took in Vietnam War,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earn him, 그에게서 따주었다. 그에게 earn, IO, 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퓰리처상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쪽 칠판 와서 어렵지 않게 보셔야 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벌다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는 거죠. A에게 B를 주다. 근데 주는 건데 earn, 벌다라는 거니까 벌어주다, 혹은 여기서는 상을 받다. 그래서 상을 안겨주다. 이렇게 의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arn a B, 그래서 그에게 퓰리처상을 1969년 스팟 뉴스 포토그래피로 타게 되는 것이죠. 퓰리처상은 유명한 상이죠. 어떤 상? 언론인들의 꿈과 같은 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스팟 뉴스 포토그래피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정말 역사의 한 장면을 포착했어,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찍게 해줬다 라는 내용이죠. He shot more than 350 covers in magazine. shot이 총을 쏘는 이런 execution이라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사진 찍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0개가 넘는 magazine, 잡지의 커버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그 잡지의 사진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덩샤오핑, 리차드 닉슨, 그리고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사진을 또 찍기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의 업적 내지는 유명한 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는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when과 where는 관계부사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 차이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신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칠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관계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둘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선행사라는 것을 갖게 돼요.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형용사절이라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위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격이라는 걸 갖게 돼요.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건데, 그래서 뒷문장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선행사를 갖는데 그건 관계사의 특징으로 하나로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부사는 딱 4개밖에 없어요. where, when, how, why 4개가 있고요. 플러스로 이 문장들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앞에 있는 것으로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를 따져보고 문제를 내게 되어 있죠. 동시에 선행사도 생략 가능한 관계부사인데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문장에서 한번 돌아와서 진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돌아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when 같은 게 있죠. 관계 부사입니다. 뒷문장 became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 그러니까 뒤에 보어가 나와 있죠. step photographer. 그는 step photographer가 됐다. 끝. 두 번째, where 관계 부사입니다. he capture는 포획하다. 궁금하죠? 목적어가 필요해요. 장면을 포획했다. 큰 문제 없죠? 완전한 문장 끝. 하지만 아래에 있는 that은 관계부사가 아닌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that은 뒷문장 불완전할 텐데 took 동사로 take의 과거입니다. 그가 얻었다. 무엇을 얻었을까? 그렇지? 궁금한데 없어요. 그 앞에 있는 photo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가 베트남에서 찍었던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ak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제 that은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 하나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5번 여기까지입니다.